오늘 우리 드디어 수학의 본질 탐구. 그래서 수학의 본질이라고 하면 실은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이 수학은 기하학, 함수, 그 다음에 미분적분,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수업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이런 이 수업을 한번 개념 정의와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예제 몇 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유, 이런 3가지 방법으로 한번 수업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온전히 나한테 익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를 탐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는 평생을 다해도 아마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수학이 어렵다는데 한번 이 5가지의 수학의 숲을 개념 정의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와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뭘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의 숲으로 우리가 크게 나눴다고 했는데 그중 먼저 다뤄볼 부분은 이제 기하학이라는 건데요. 사실 말만 들어보면 너무 어렵죠. 사실 이게 이게 한자라서 또 우선 기하라는 말이 한자로는 어찌기 어찌하자. 그래서 어찌어찌한 것을 구한다. 그게 바로 이제 길이나 넓이, 부피를 뜻하잖아요. 사실 한자를 모르면 특히나 더더욱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뭐를 다루냐면은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 기하학인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이 되네. 우리는 기하라는 말에 갇혀서 다 얼버무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도형이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도형이라는 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인 말일 수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도형 자체는 약간 뭐 삼각형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각형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우리가 자연의 신비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꿀벌들의 벌집 보면은 벌집의 형태가 이렇게 육각형이 반복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도형을 사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형이란 의미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직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이 시작이 되네요. 각이 이렇게 각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벌려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 각 이런 건 도형일까? 사실 이런 의문이 근본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런 건 차차 해나가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지금은 대충 간단하게 도형이란 이런 것이다를 받아들이고 일단 큰 숲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하나 이제부터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그럼 선이랑 각도 진짜로 도형일까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기하학 나가면서 기하학은 쉽게 얘기하면 도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하다가 이제 선과 각도 과연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큰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게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공시가구, 그 다음 뭐 묘한 그런 기호들 거기에 갇혀갖고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콘텐츠를 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더하기 빼기의 개념들, 더하기의 개념이 확산돼서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이 확산돼서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뺄셈이 확산돼서 나누기, 그런 것 사칙 연산들이 어떻게 확장이 돼서 이제 도형의 길이나 넓이, 부피를 구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되게 우리가 막 좀 더 높은 고등의 수학으로 가면 막 문자도 막 x, y, z 쓰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 우리가 연산 기호도 막 정말 이상하게 써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수학이 결국 확장을 시키는 학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결국 그것도 더 확장하고 키우고, 이걸 응용하는 거 이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장하거나 응용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기본부터 하나하나 알면서 숲을 채워나가는 것을 생각해보자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기하학이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었는데 도형을 어떻게 다룰까? 그러니까 도형을 다뤄도 도형의 구성 요소도 많고 한데 어떻게 무엇을 다루고 싶은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궁금증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이 한자 해석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아까 기하학의 기자가 어찌 기자라 했고 괜찮습니다. 네. 그 하자도 결국은 똑같은 의미라 했잖아요. 네, 어찌 하다.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도형을 가지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변 사물을 보면서 도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함을 만들고 싶어요. 학생들을 위한. 네. 근데 사물함이 막 한 학생을 위한 사물함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크면은 과연 이 사물함은 우리가 효율성이 있고 좋은 사물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공간을 네. 나눠서 써야 되니까. 네, 공평하게. 없죠. 또한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엔 건물을 만들어 볼까요? 건물 만드는 거 되게 돈도 많이 들고 큰 사업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 부피로 만들지 생각을 안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손해와 피해를 이 사회에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린 알 수 있어요. 기하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가장 기본은 길이를 구하는 것. 길이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그냥 길이 자체를 탐구할 수 있겠지만 먼저 쉽게 생각하면 길이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이번 아까 얘기했듯이 확장이라 했잖아요. 수학은 네. 이 길이 말고 이번엔 이 면적의 넓이를 알고 싶다. 길이가 더해져서 넓이를 넓이. 구하는 것. 그쵸.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이 길이랑 넓이는 아직까지는 우리 종이에 다룰 수 있는 2차원이잖아요. 입체로 나가야죠. 그쵸.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인데 이것이 단순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기에 이번엔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것,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메인 테마,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자, 우리 기하학이라는 말 참 어려웠는데 도형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 길이, 넓이, 부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정말로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얘기해 볼 것은 근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런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왜 생겼을까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도입만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러한 기하학이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입체들도 보일 것이고 도형들도 보일 것이고 방금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얘기했던 예시들도 정말 다양한 도형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물론 사각형, 삼각형만큼 깔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더럽게 보이는 이렇게 곡선 같은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실제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도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형 또는 입체.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의 발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형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발전의 과정이다. 네. 라고 알 수 있을 그럼 것 수학 중에 정말로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외하고 네. 사칙연산 제외하고 거기에 확장으로 기하학이 네.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물론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개개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든 개념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만 보고 이거 가장 좋나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목표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기하학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온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실용적인 면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기하학의 탄생 또는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를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길이, 넓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실 가장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것은 길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왜냐면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 했으니까 먼저 길이를 아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그럼 넓이를 그럼 그걸 통해서 배울 것이고, 부피를 아는 과정을 배울 것인가? 라는, 이건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여기서 사실 오늘 설명에서 가장 큰 사실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사실 길이가 가장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넓이도 길이를 알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넓이가 길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넓이를 구하는 공식 또는 방식,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무조건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방금 얘기했던 방식, 부피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인가, 길이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길이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길이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뭔가 머리가 뺑뺑 돌죠. 막 문자도 여러 개고, 막 뭐가 곱해져 있고, 제곱도 있고. 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그걸 확장해서 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데, 그건 더 복잡해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건 나타내면은 비슷하긴 한데 막 너무 복잡한 거죠.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에 반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그냥 되게 편해요. 직사각형의 예를 들어서 넓이를 생각해보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라 하죠. 물론 이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식만 봐도 길이가 훨씬 힘듭니다. 물론 이게 왜 더 힘든지는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길이를 구하는 게 훨씬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뤄볼 것은 넓이와 부피입니다. 좀 서론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일단 넓이를 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넓이의 기본 중에 기본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직사각형이 왜 자주 이용된다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농업 사회에서 밭을 갈기 위해서 밭을 일구었다고 해도 그 밭이 완전하게 직사각형 모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밭이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삼각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가까운 것을, 가장 실용적인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직사각형이 어떻게 보면 넓이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방금 설명했듯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사실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냐면 초등학교 때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되게 상식 중에 상식. 상식 중에 상식. 이거 모르는 중학생 없고요. 초등학생도 이거 모르는 초등학생 없어요. 배우고 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네. 밑변이라는 길이가 과연 부피를, 넓이를 차지할까? 그래서 네, 높이를 그쵸. 딱딱딱딱 쌓아 올리니까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네.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엄밀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거 같다는 사실 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밑변 곱하기 높인지, 이건 사실 우리가 정의한다는 표현을 빌리긴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야기 위해선 먼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익숙한 걸 생각해보기 좀 보는 게 편한데, 블록 쌓는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블록 쌓기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만한 블록 한 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블록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이 블록을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쌓을 거예요. 블록을 이렇게 추가해서 쌓을 거고, 계속 이렇게 쌓을 거고, 아니면 뭐 더 많이 또 다른 방식으로 블록을 쌓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블록에 그러면 어떤 게 더 크냐, 그리고 얼마나 더 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논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블록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죠. 얘는 블록이 4개네? 근데 얘는 블록이 6개다. 그럼 얘가 당연히 넓이가 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1cm, 물론 단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단위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의한다라는 것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의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1cm, 1cm 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1제곱cm라고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1제곱cm일까라고 이걸 왜 1제곱cm라고 해라고 한다면은 여기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의니까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그쵸,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걸 왜일까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의 하나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우리가 숫자를 하나 줬고 밑변이 6cm고 예를 들어서 세로가 높이가 4cm예요. 그러면은 이걸 1cm, 1cm 단위의 정사각형으로 뽀개볼게요. 이렇게 한 조각 생길 거고 두 조각 생길 거, 블록 2개, 블록 3개, 6 조각이 이제 나오고 6 조각이 나오고 그게 또 몇 칸씩 나올까요? 위로는 4조각 뭐 이렇게 해서 올리겠죠. 결국은 6개씩 4칸을 쌓아 올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블록은 24개 블록이 24개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블록 한 개의 넓이를 애초에 1제곱cm라고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4제곱c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번에는 공식을 유도해 볼까요? 왜 밑변 곱하기 높이일까? 블록의 개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1cm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 6cm라고 보면은 가로에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변만큼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높이만큼 그걸 다시 여러 번 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높이 해서 이런 공식이 사실은 나온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려울 필요 없이 우리가 블록 쌓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블록을 우리가 쌓을 때도 어떠한 넓이를 알기 위해서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게 이쯤 되겠구나. 방금 얘기했던 대로 블록 6개, 얘는 4개. 그러니까 얘가 넓이가 넓지. 자, 이제 우리 이제 직사각형으로 쉬운 걸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현실에서는 쪼개져 있는 면적들 이제 삼각형이 네. 나와야 되죠. 사실 삼각형이 사실 또 우리가 사실 길어지긴 했지만 직사각형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각형도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넓이는 쉽게 설명해서 사실 삼각형까지만 갈 건데 삼각형도 사실 완전한 증명보다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적인 부분으로 갈 건데 이렇게 반을 쪼개 볼게요. 직사각형을 그림이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양해 부탁하고 이 반을 쪼개 볼게요. 아까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그냥 사용한다라는 전제로 해보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4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금 이 반을 쪼갰을 때 삼각형 2개가 나오죠. 이 직각삼각형 2개. 네. 근데 이 직각삼각형은 신기하게도 직사각형과 높이와 밑변을 다 공유해요. 다 똑같은 밑변의 길이도 똑같고 이 높이의 길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얘의 넓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똑같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놈들이에요. 뭔 말이냐면 어차피 똑같은 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 곱하기 2배의 넓이가 24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12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처음에 알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 더 근본적인 넓이임에도 불구하고 사각형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걸 쪼개면은 삼각형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절반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직사각형이랑 똑같이 해주는데 대신 우리가 뭐를 바꾼다? 두 개로 똑같이 쪼개지니까 절반이겠구나.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겠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자,
직각을 나눴을 때 사각형을 네. 똑같이 이제 삼각형이 나왔는데 직각 삼각형. 그 뒤에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겠죠. 아, 네. 사실 이 대각선의 길이는 근데 길이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길이가 제일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다음 시간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네. 이제 진짜 거의 끝이 다 온 건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은 왜냐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보면 부피를 구할 때 가장 편하고 기본적인 거는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정육면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육면체. 이제 큐빅 우리 그냥 네. 아까처럼 큐빅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큐빅을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블록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네. 큐빅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도 결국은 뭐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블록 같은 걸 쌓아서 결국은 쌓아가지고 아니면 또는 진흙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결국은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쌓으려면 이러한 큐빅 비슷한 결국 이런 블록 또는 뭐 콘크리트든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부피라는 것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 부피도 결국은 블록의 개수 이것도 결국 정의가 필요한데 좀 급하게 설명하는 감이 있지만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도 1이고 높이도 1이 이렇게 진짜 기본적인 정육면체 큐브 하나에 부피를 1세제곱센치로 자, 근데 입체가 나왔네요. 거죠. 부피 얘기 나오면서. 드디어 입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저학년 친구들 보면 네. 이 부피에 대해서 개념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입체로 보지만. 그래서 왜 어려우나 살펴봤더니 가로하고 세로의 개념이 있는데 그 맞습니다. 세로를 높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입체를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피에서 입체를 생각할 때는 가로 세로에 높이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확장이잖아요. 확장. 무엇이 굳이 막 바뀐다, 영화 바뀐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2차원 평면이랑 똑같이 가로 세로는 똑같은 거고 다만 거기에 높이만 추가됐다. 그런 이렇게 높이라는 놈만 추가됐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사실 용어엔 혼동이 좀 적을 거예요. 그럼 이런 1세제곱센치 이거의 부피를 1세제곱센치라고 하면은 이젠 똑같아집니다. 작업이 똑같아져요. 결국은 이번엔 조금 다르게 2cm, 뭐 1cm, 2cm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블록 몇 개로 담을 수 있을까? 이거를 또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 한 층은 직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2개 넣고 2개씩 한 칸.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은 2개를 넣을 수 있겠네. 근데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층이니까 이 2개에 있던 한 층에 2번씩 해서 4. 여기서 또다시 공식유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블록의 개수를 파악했을 때 결국 얘도 가로 곱하기 가로의 개수만큼 처음엔 쌓일 거고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한 층이 쌓일 거예요. 한 층이라고 이해하면 편하고 그 한 층이 이제는 여러 층으로 쌓일 거예요. 높이를 통해서. 이게 직육면체의 부피고요. 사실 설명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실생활에서 안 쓰면 되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서두에 길이, 넓이, 부피할 때 길이가 제일 어렵다고 네. 밑밥을 깔았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넓이로 갔다가 네. 이제 부피로 갔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쉬운 뭐 이상에 가깝죠. 정사각형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없지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표주박 바가지 둥그런 걸 맞아요. 부피를 구할 때 이제부터 이제 골치가 아프죠. 사실 골치가 아프죠. 네. 여기서부터 골치가 되게 아파지죠. 사실 왜냐면 바가지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표주박? 예를 들어서 표시박 그린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부피. 부피면은 이게 뭐 구할 방법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구의 부피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언제 설명할지도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구의 부피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지만 구의 부피의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건 대학 과정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만 알고 시작을 했다고 그쵸.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칙연산만 안다는 전제하에 넓이, 부피, 길이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둥근 반원의 표주박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 머리를 쓸 거 아니야. 공식도 맞아요, 모르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이 원의 길이를 잰 다음에 그렇죠. 물을 담아갖고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그쵸. 살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나눠갖고 잔머리를 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탐구한다는 네, 게 참- 어떻게 보면 수학의 시작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힘든 이유가 과학이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너무 좋은 방법이죠. 물을 따르고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부피를 알 수 있는 거에 옮겨 담아서 몇 리터일까 하면 너무 편해요. 사실 그게 너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수학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수학에서는 진짜 엄밀하게 한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이런 실제 그게 아닌 수를 통해서 다루는, 수가 아니어도 그림, 이런 도형을 통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자 그럼 우선 어차피 이제 멀리 나갈 네. 거지만 자 여기 부피를 어떻게 구해볼 수 있나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저도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다른 챕터긴 한데 미분이랑 적분이라는 우리 무기가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은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5가지 수비라고 했을 때 기하학에서 출발하고 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묻고 확률 통계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 통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에 관한 실용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계하고 낼 때 생각을 했고 네. 이제 미분 적분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걸 작게 하고 그 나눈 걸 쌓아 올리고 해서 변화와 그런 걸 측정하는 네. 건데 저희 지금 바가지만 봐도 뒤집어진 바가지만 봐도 못하죠. 앞에 넓이 구하는 건 쉬워요. 동그란 네. 거 해서. 근데 그 위로 점점 어떻게 보면 규칙성을 갖고 줄어들어서 마지막 맞아요. 그 원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다 더해서 부피를 구한다는 거는 그렇죠. 실은 이 과학하고 다르게 물 넣어갖고 그 부피 구하는 맞아요. 거나 좀 힘들죠. 네. 사실 그건 증명도 모든 아니니까. 미분적분이 다 활용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불쑥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사실 왜냐면 직사각형은 딱하게 모양이 잡혔지만 원은 이게 뭐 점점 줄고 커지고 이게 명확하게 그렇게 넓이를 그렇게 한 방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가지가 실은 현실적인 바가지는 표주박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그쵸, 단순히 그렇진 나오고 않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갖고 맞아요. 이렇게 표주박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사실 근데 이것도 방법은 있기는 해요. 이건 진짜 대학 과정인데 네. 이것도 결국 적분을 우리가 고교 과정에선 물론 이건 굳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충 이런 거에 있다라고 들으면 고교 과정에선 적분이 2차원이거든요. 근데 대학 과정으로 가면은 적분을 3차원까지 배워요. 근데 그 3차원까지 배우면 요런 놈의 부피를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실은 우리 목표가 네. 이런 꾸불꾸불한 현실 속의 이 표주박 뭐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원래는. 네. 그래서 요 부피랑 이 국자까지 네.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 사람들은 계산할까? 네. 그냥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거 국자 물 떠먹으라고 했는데 굳이 이런 거를 왜 구했어? 머리 네. 아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거를 탐구할까? 결국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니 뭐 이런 전자기기니 네. 수학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탐구해 보려고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렇죠. 기하학이 도형으로 정의를 내렸고 그 파트를 길이, 그렇죠. 넓이, 부피. 부피로 해서 몇 가지 응용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율을 생각해 본 거 있나요? 그렇게 네, 하고 그냥 사실- 마무리 해보죠 오늘은. 그렇죠.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비유로 끝낼 건데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을까 해봤는데 뭐 공사장에서 쓰이는 것도 실제로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공사장 뭐 면적으로 해서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랑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풀 때 물론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는 부피를 구할 수는 없지만 아이스크림 풀 때 쓰는 스쿱 아시죠 다들?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스쿱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이상한데요? 아니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사이즈별로 이렇게 크기를 네. 정해놓고 스쿱으로 푸잖아요. 네. 그 스쿱을 푸는 것도 사실은 부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량별로 안 퍼주면은 물론 풀 때마다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량 정해진 대로 안 하면 손님들이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이득 보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량된 부피를 가지는 스쿱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결국은 이러한 스쿱도 결국은 이러한 구 또는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표주박 비슷한 것들 부피를 알아야지 이만큼 우리가 풀 수 있는 아이스크림 스쿱을 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비유 정도를 들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비유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실은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한 게 이게 이어져 갖고 내용이 맞아요. 한몫하지 않으면 이게 쪼개서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수학의 큰 숲 중에 기하를 다뤄봤고요. 이 기하는 실은 1시간에 못 끝내고 더 덧붙여서 네. 다시 여러 가지 설명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